시사 토픽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가 되고 있는 건강의학 뉴스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정보까지 건강 이슈에서 알아보고 있죠. 오늘은 성승규 코순보성 일침 한의원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때에 참 난감한 분들이 있으신데요. 어떤 분들일까요? 네, 바로 만성기침 환자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요새 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아님에도 기침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경계를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네,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만성기침은 무엇인지 정의와 증상, 원인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만성기침을 예방하고 치료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네, 저도 기침을 자주 하곤 하는데 지하철 탈 때 요즘에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괜히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기침 볼 때도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눈치를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만성기침 이게 뭔가요? 네, 원래 기침이라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인체의 현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도에 가래와 같은 분비물이 있거나 또는 이물질이 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강한 압력으로 공기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방어작용이 기침인데요. 네. 그런데 이 기침 현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만성 기침의 정의는 8주 이상 지속된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 합니다. 3주 이내는 급성 기침, 3에서 8주는 아급성 기침, 8주 이상은 만성 기침으로 분류합니다. 8주 이상 기침을 계속하면은 만성 기침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군요. 네네. 아, 그러면은 저도 해당이 되네요. 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8주 이상 기침을 계속하는 거 보니까. 네, 8주가 넘으셨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만성 기침은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이 낫지 않거나 또는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분비물이 뒤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후두 점막을 자극하는 경우 또는 흡연을 하시는 분,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 폐암 등의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만성 기침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만성 기침 환자분들 중에 이러한 원인에 해당되면 치료법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렇겠죠. 많은 수의 환자분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원인 중 어떠한 곳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만성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맞아요. 왜 너 이렇게 기침을 자주 하냐 그래가지고 병원 가봐. 그래서 병원 갔는데 괜찮아요. 네네. 아무 이상 없어요. 네네. 네, 이렇게 얘기 듣고 오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기침을 하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 원인을 만성 기침의 증상과 특징으로 살펴보면 알아낼 수 있는데요. 제가 치료를 해드리는 만성 기침 환자분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도 없고 감기도 안 걸린 경우가 많은데요. 또 감기가 걸렸더라도 감기 때문이라 하기에는 수개월이나 세월이 흐른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러한 만성 기침의 중요한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두나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즉 후두나 기관지 점막을 건강하게 보호해주는 점액질이 말라버렸다는 뜻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점액질을 만들어주는 분비선 이 기능이 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이 건조해서 기침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건조해서 생기는 기침은 다른 기침하고 좀 다른가요? 네네. 만성 기침의 구체적인 증상을 좀 말씀드리면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 또 가래가 느껴지더라도 딱 붙어서 뱉으려 해도 뱉어지지 않는 후두부의 이물감 또는 건조감을 호소하십니다. 또 환자분들은 목에 알맹이가 하나 걸린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건조하다는 말보다 목이 되게 답답해요. 그리고 목이 막 조여드는 것 같아요. 또는 목 안이 막 간질간질해요 라고 늘 말씀 많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기침을 이제 한 번 시작하면 뭐 5분이고 10분이건 수십 번, 수백 번씩 발작적인 기침이 끊이질 않는 경우도 많고 또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하는 기침도 있지만 주로 밤에 더 심해진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이 촉촉한 점액질로 덮여 있어야 할 후두
폐나 기관지 점막을 건조하게 했는지 또 그 원인을 또 찾아야겠죠. 왜 그런가요? 네. 우선 가래나 농 등 염증에 의한 분비물을 제거하는 약물, 그것들이 이제 기침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좀 전에 그 만성 기침의 정의에서 기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기간에 상관없이 만성 기침과 기침 감기를 네.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침 감기는 소위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것, 네. 예, 또는 감기 걸린 뒤끝에 기침 증상이 남아 있는 것 이런 네. 것이 이제 기침 감기인데요. 원인도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으로 네. 비교적 분명하고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기침 감기의 증상으로는 감기가 걸린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면 이제 오한, 콧물, 코막힘 또는 미열 등을 동반하면서 기침을 할 것이고요. 네. 또 감기가 이제 며칠 진행되면 콧물, 오한, 미열 등은 줄어들었는데 가래를 동반한 기침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청취자 부천 서부토님께서 건조한 기침은 마른 기침 그러면서 지도 사무실에 가습기 틀어놓고 있어요라고 또 글 주시기도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습도 조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기침 감기 치료는 후두 기관지 점막의 염증이 이제 덜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가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약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네. 해열제, 진해 거담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한방 치료법으로는 발산풍한 이기화담이라고 하는데 네. 소위 기초 체온을 올려주어서 체표까지 몸을 훈훈하게 해주고 네. 가래를 사귀면서 기관지 점막을 회복시켜주는 한약 처방과 네. 침치료로 대부분 어렵지 않게 낫습니다. 주 한약재로는 바나, 길경, 행인, 후박과 같은 약물이고요. 처방으로는 삼소음, 패독산, 소총용탕 등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한약 처방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변 한의원에 이런 보험 한약 또 네. 구비가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에 혹시 걸리셨을 때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비교적 부담 없는 진료비로 효과도 좋고 안전한 보험 한약을 처방 받으시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네. 그런데 점막이 건조해진 만성 기침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가래를 사귀는 약을 네. 주로 쓰게 되면 후두 기관지 점막이 더 건조해지면서 오히려 기침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이럴 때는 가래를 사귀는 것보다 윤폐, 자음이라고 해서 분비선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처방을 써야 합니다. 네. 약재로는 맹문동, 오미자, 사삼 등이 있겠고요. 네. 처방으로는 맹문동탕, 자음 강화탕 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예로서 이제 대표 처방을 말씀드린 것이고 네. 실제로 한약 치료를 할 때는 우리 한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통해서 사람과 증상에 따라 더욱 다양한 약재와 처방이 사용됩니다. 네. 그러면은 약물에 대한 부분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성 기침이 원인이 있는데요. 네. 바로 구호흡, 구강호흡이라고도 하고요. 네. 즉 입으로 숨 쉬는 것입니다. 아, 입으로 숨 쉬는 것 때문에 기침이 더 날 수 있다? 네네. 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코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모두가 알고 있는 코의 1차적인 기능은 이 코털이나 섬모 운동으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차갑고 건조했던 외부의 공기를 36.5도로 가온 그리고 네. 85%의 습도로 가습시켜서 폐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아무리 차고 건조한 공기라도 코로 들어간 공기는 따뜻하고 촉촉하기 때문에 후두나 기관지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코의 2차적인 기능은 눈과 뇌와 귀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과열 방지 장치 역할인데요. 이 과열 방지 기능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근데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구강과 후두를 거쳐서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증상들이 생깁니다. 네.
먼저 입술, 처음부터 입술이잖아요. 네. 입술이 건조해지고 특히 입술 이렇게 막 손으로 뜯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 립밤 같은 거 항상 휴대하셔야 되는 분들 입으로 숨 쉬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입안이 네. 마르고 텁텁해지면서 구취도 생기고요. 특히 구취는 이 치과적 요소나 또는 위장과 관련된 요소가 없는데도 구취가 있으신 분들 입으로 숨 쉬는 분들 많습니다. 네.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입 마르시는 분들 네. 또 아침에 꼭 물 한 잔 마셔야 되는 분들 네. 요새 특히 구강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십니다. 네. 네. 이런 분들 입으로 숨 쉬는 분들 많습니다. 또 편도가 잘 부으면서 감기에 잘 걸리게 되고 그 후두, 인두 주변이 상하면서 네. 목가래가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호소하고 기관지가 자극되어서 잔기침이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네.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공기 변화에 매우 민감해서 계절마다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 네. 입으로 숨 쉬는 분들 많습니다. 더불어 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구강 구조가 변형이 됩니다. 네. 어금니 부위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앞니도 돌출되고요. 또는 목뼈나 턱관절에도 무리가 옵니다. 네. 또한 잇몸이 약해지고 충치나 풍치 등의 치과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빨도 잘 닦고 단 것도 잘 안 먹는데도 이빨이 잘 썩는 아이들도 네. 있는데 이런 경우 입으로 숨 쉬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기침의 경우도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 후두, 기관지 점막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만성 기침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성 기침은 입으로 숨을 쉬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이렇게 안 좋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입으로 숨을 쉬었을 때 생긴 만성 기침.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치료는 코로 잘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목표이겠죠. 한방 치료로는 이 코 속 구석구석으로 숨길을 열어주는 침 치료가 유효하고요. 네. 후두나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회복시켜주는 한약의 치료를 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치료와 함께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적절한 온도나 습도를 유지하는 건 기본이고요. 중요한 것은 낮이건 밤이건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낮에는 마스크를 쓰거나 또는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도록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밤은 잠들어 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입을 꼭 다물고 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기침 환자 중에는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보다 더 간편하고 좋은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네. 근육 테이프처럼 우리 네. 운동선수들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신축성이 있으면서 사람 몸에 붙일 수 있는 이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잠을 자면 자기도 모르게 밤에 입을 벌리고 자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한 가지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라고 다소 생소해 하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입에 붙이면 답답하지 않나? 숨 쉴 수 있나? 그렇게요. 걱정돼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입에 붙이는 테이프가 이미 많은 제품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네.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구강 구조의 문제를 전문으로 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 중에도 입으로 숨 쉬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테이프를 개발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코를 치료하는 한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이 코로 숨 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고 테이프를 개발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또 두 번째로 답답하지 않나?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나? 맞아요.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치료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렇게 코로 숨을 쉬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네. 네. 지금 제가 헤드셋을 쓰고 원장님 말씀 듣고 있는데 계속 이제 코로 숨을 쉬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원장님은 계속 코로 숨을 이렇게 쉬시고 네네. 계셨구나. 아, 그렇군요. 네. 네네. 마지막으로 만성 기침 환자에게 기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네. 마지막으로 만성 기침 환자에게 기침
하는 방법을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네. 연속적으로 기침하시는 분들 중에 네. 기침할 때 입을 벌리고 컬럭 이렇게 세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예, 그러면 이 기침 자체가 후두 점막을 더 상하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침할 때는 이 입을 다물고 또는 이 소매나 손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셔야지 좀 더 빨리 잦아듭니다. 예. 아,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침 네. 예절 강조하는데 네네.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 막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입을 다물고 네네. 소매나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는 거. 네, 처음에는 이 기침을 할 때 네. 뭔가 안에서 나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입을 벌리고 컬럭 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오히려 상하는 거고 네. 입을 다물고 하시면은 뭔가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있으시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기침이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